안녕하세요. 어, 새벽에 몇 가지, 음, 몇 가지 이제 2월 달에 제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붕괴의 고점을 지날 것 같다 얘기했는데, 3월 달에는 대공황의 전조가 확실하게 터질 것 같아서 3월 달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말 안에 일어날 일들이 대공황의 전조가 터진다. 대공황에.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공항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 일이 터질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건 뭐 제가 꽤 오래전부터 연구했던 그 지구과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일본의 대지진설인데요. 어, 얼마 전에 저기 좀 일본에서 먼 데에서 8.1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8.1. 근데 그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지진이라는 거. 도미노 현상. 그래서 거기서 큰 게 터지면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자극에 의해서 일본에서도 큰 게 터지게 되는데, 9.0 이상의 지진이 터질 거라는 어떤 그 경보들이 계속 있었는데, 왜냐면은 다양한 지진대의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하나로 합쳐지면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그건 뭐 이렇게 파동이 합쳐지면은 골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그런 건데, 다양한 주기가 겹쳐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왠지 3월 안에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드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공황의 전조하고 대지진의 전조가 진짜 더 큰 거에 이 전 단계가 하나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지진일 것 같냐면, 우리나라에서 해일 피해가 약간 일어날 정도, 그 정도의 경고가 한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공황과 대지진의 경고가 3월 달에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 정도. 제가 이제 익산에서 있었던 일을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제 그림, 저를 도와주고 제 그림에 투자하신 분 중에 부부간에 이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투자하면 그런 미친 짓이 어딨냐라고,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거나 또 아내가 그렇게 하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익산에도 그 한 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이제 매년 그 수확물의 그 일부 퍼센트를 저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그게 한 1000박스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0박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얘기했던 거 말고 새롭게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미구들은 매년 그 뭐 농산물이나, 농산물이겠죠, 과일을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주소를 주면 그쪽으로 바로 택배를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뭐 그게 고구마가 될 수도 있고 감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품종은 정확히 말을 못 하겠네. 부부간에 조율이 안 끝나가지고 그, 그 아내가 모르게 해달라 그래갖고, 그
그래서 이제 그분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서로 이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꽤 많아요. 이런 예가 꽤 많은데. 호당 10,000원에 제 그림을 산 거예요. 호당 10,000원에. 2017년에. 그때는, 근데 그때 사실 제 그림을 4개를 사고 싶었대요. 4개. 그런데 하나를 사면 그 작가가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줬더니 그림을 선물했다.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데 4개를 사면 4개를 선물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그림을 사는 것 자체를 미친 짓으로 보니까. 그래서 딱 하나밖에 못 샀다라는 것이죠. 네. 그 직판이었는데 일종의 그 화실에서 파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전시장 2017년 제 개인전을 본 다음에 보기 전에 샀구나. 그래서 개인전 때도 그림을 더 사고 싶었는데 이제 가족 간의 협의가 안 끝나는 거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굉장한 투자 기회를 자기가 놓쳤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주식 회사까지 차리고 뭐 주문이 얼마를 넘었니 뭐 이러니까 지금 뭐 실제로 저한테 100개월 할부를 따지면 저한테 매출이 일어난 게 약 15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150억. 그때 제가 밥 얻어 먹을 때, 그러니까 그 형이 왜 자꾸 저를 불렀냐면은 제대로 뭐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2017년도에 그림이 300만 원어치인가 팔렸을 때 첫 비대면 판매죠, 유튜브에서. 그때 제가 형 내가 한턱 쏠게 하고 불러서 100반을 사줬어요. 5,000원짜리 100반을. 그때 수준이 그랬어요. 내가 한턱 쏠게, 그게 100반이었어요. 그게 제가 그 당시에 돈 쓰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소고기가 먹고 싶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팀이 있는데 축구팀 회식 때 이제 껴가지고 고기를 얻어먹는 건데 그때 자꾸 저한테 이제 축구팀 들어오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조만간 그림 주문이 밀려서 전혀 외부적인 활동을 못하게 될 겁니다. 난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때 뭐 그 말을 믿었겠어요? 그냥 계속 거지 같은 화가로 봤겠지. 근데 그걸 이제 실제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여윳돈이 또 없는 거예요. 어, 대출 받아서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그 1,000만 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주식 투자를 2월 20일 이전에 당장 할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빚을 내려고 한 거예요. 빚을 내서 1,000만 원을 하려고 했더니 또 역시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내가 또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농사꾼이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정도에 만족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농사를 좀 망친 거예요. 망쳐서 아무튼 이게 대출 이자가 참 무서운 건데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대출 이자를 여유롭게 갚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농사 짓는 분들 꽤 있어요. 지금 시골에서. 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형이 5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시가 5천만 원인데 내가 3천만 원 대출 못 해주겠냐 이거야. 그 그림만 맡기면 3천만 원 대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었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더 조금 더 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 주문이라던가 그림이 팔리는 현황이, 저도 이제 이렇게 곡선이, 성장 곡선이 뭐 딱 직선은 아니겠죠. 이렇게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비트코인도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하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무튼 기하급수적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 내 추측으로는 매년 10배씩 성장할 것 같다. 뒤에 0이 붙을 것 같다. 내 어떤 주문액이라든가 그림의 그 매출이 발생하는 게 뒤에 매년 0이 붙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형한테 3천만 원을 내가 대출을 해줘. 그럼 만기가 3년이지만 뭐 2년 만에 갚을 수도 있겠지. 그 돈을. 그림을 가져가기 위해서 갚아야지. 그럼 그림을 왜 가져가? 그림 값이 또 뛸 거니까. 그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충 어떻게 되냐? 2, 3년마다 형님도 뒤에 0이 붙게끔 대출해 갈 수 있다 이거죠. 뒤에 0이 붙게끔. 이번에 3천만 원 대출해 가지만 2년 후에는 3억을 대출해 갈 수 있고, 그림 딱 하나 그거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3천, 2년 후에 3억, 4년 후에 30억, 6년 후에는 300억. 그렇게 대출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때 그 수준은 이제 대출의 수준이 아니겠죠. 제가 300억까지 얘기 안 했어요. 좀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30억까지만 딱 얘기했고, 근데 그 농사 짓는 형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또 농사 짓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여기는 은행빚만 20억이에요. 은행빚만. 저한테 역시 돼지갈비 좀 사줬던 형님인데, 저 거지처럼 살 때. 그래서 저는 참 제가 힘들었을 때 컵라면 하나 사준 사람이, 저는 주관적인 가치로 매기기 때문에, 제가 밥 한 끼 먹기 어려웠을 때 컵라면 하나의 가격은 한 100억 정도 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100억을 돌려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그림 계약자 중에 초기 투자자든 중간 투자자든 간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독촉하면 후원자가 아니다. 그거는 계약자다. 나한테 하청을 맡긴 사람이다. 독촉하면 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그림을 사주는 것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있었죠.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림을 사준 거예요. 그림의 글자가 뭔지도 모르고, 또는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뇌과학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미래학 강의도 하고, 거기에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보답을 하고자 또 그림을 사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선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대가 없이 선물을 줬고, 또 그분들이 대가 없이 제 그림을 사준 거죠. 선불로. 그런 일이 초창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언제까지 일어났냐면, 그게 2019년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방식이었어요. 선물 대 선물이었죠. 그때는. 뭐 계약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분들 중에서도 2018년 계약자 중에서도 독촉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2019년 이후에 이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독촉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제가 심한 전화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 안 했는데, 독촉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냐면, 전화로 딱 이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럼 돈만 주고 입 닥치고 있으란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전화가 이래요. 돈만 주고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이래요. 지금 무슨 사채업자한테 전화 받은 것 같아. 사채업자. 신체 포기각서 받으러 갑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전화도 제가 받아봤는데, 독촉 전화를. 문자는 무수하게 받아보고, 카톡은 그림 언제 나오냐. 그거는 뭐 한 30번 이상 받아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꼭 여러 번 해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도저히 못 참고 제가 환불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2배 환불했어. 2배 줘버렸어요. 그냥. 제발 이러지 말고 내가 그 원금에 2배 주겠다고.
이거 2배 달래. 예, 2배 줬어요. 2배 달래서 2배 줬지. 아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저한테 겹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나오는구나. 또 독촉하는구나. 이게 아주 살짝의,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한 번 크게 제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슨 체크하는 내 그림 어쩌고저쩌고, 카톡에 내 그림이란 이 세 글자만 봐도 그냥 놀래버려. 경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 또 환불해야 되는 순간이 왔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후원도 아니고 선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드니까. 뭐 제 주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리는, 어, 그림을 생산해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죠. 환불을 받거나 그림을 받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독촉하는 방법은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은행비 20억 있는 이자만 해도 얼마가 있어요. 뭐 1%라 하더라도 2천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이자가. 그죠? 20억에 200만 원. 그치, 한 달에 200씩은 나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연리 1%라고 따져도 연리 1%면은 2억이 나가야 되니까, 아니지. 1%면은 20억. 2억 맞잖아요. 2억이 나가야 돼. 2억 정도가 나가야 돼. 2천 맞네. 한 달에 2천만 원씩 갚아야 되네. 1%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뭐 또 대출 신청하고 또 대출 신청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딱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2월 22일 이전에 제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한 2천만 원씩 사고 싶었는데, 그때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월 22일 이전에. 그런데 이제 곧 대출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대출이 나올 것 같은데, 고작가 주식에 꼭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형도 제가 거지 같았을 때를 봤잖아요. 밥 얻어먹어 다닐 때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도 더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2017년에 저를 만났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깜짝 놀랄 거예요. 2017년에 한턱 쏠게 하고 100반을 쏘았던 5천원짜리 그 상황을 봤더라면 놀랄 텐데. 그때 이제 돈이 월세가 없어서 제가 익산으로 이사 왔잖아요. 빈집에 공짜로 살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이사 온 거라니까, 익산으로. 골목길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 당시에. 옥상에서 그리고 골목에서 그리고. 옥상에서 좁으니까 그릴 수가 없어서 골목에서 그림을 그렸죠. 그때 그게 한 200호짜리인데, 그것도 뭐 보관 장소가 없어가지고, 비 맞아가지고, 캔버스가. 그런 거에다 그림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형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유튜브에 한번 공표를 하면, 그게 뭔가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그 번복이 안 된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통장에 입금 날짜와 시각이 있는데, 내가 3월 2일까지는 99만 원, 22일부터 3월 2일까지 99만 원, 인당 99만 원으로 한 개를 지었고, 형 2천을 투자한다. 그러면 10배수밖에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럼 3월 말까지 만약에 2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쳤을 때, 그럼 200만 원어치 주식밖에 못 나간다. 2천만 원 해도. 전에 1,000만 원 하겠다는 사람하고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지금 3천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5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배수로. 그래서 3천이 예약이 된 건데. 2천을 투자를 하면 주식은 200만 원어치만 나가는데, 단 내 선물은
20호짜리 그림을 준다 이거야. 왜? 그거는 한 3월 말 정도까지는 까지겠죠. 왜냐면 주식 1차 발행이 4월 달에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뭐 명부 작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주식, 아무튼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주식 발행이 좀 1차, 2차, 그러니까 창업주는 맞는데 1차, 2차, 3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건 좀 여기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3월달까지 그 2천을 넣어라 이거야. 그러면 주식은 10분의 1만 가지만 내 그림은 20호짜리 하나 갈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거를, 형이 과거에 나 가난했을 때 돼지갈비 사주던 형인데 20호를 주겠냐고, 한 30호에서 50호 줄 수도 있고, 선물이니까. 선물은 뭐 선물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20호짜리라고 칩시다. 20호짜리를 형이 가져갔어. 선물을 했어. 하자마자, 그 선물을 받자마자 그건 2천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풀로 2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도 있다. 하자마자.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힌트를, 그 형한테 힌트를 준 건데, 꼭 투자하라고 힌트를 준 건데. 왜? 아니, 그 은행들이 20억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거든, 이런 거죠. 형이 1차적으로 2천만 원을 그 선물을 받자마자 대출을 해간다고 치자. 선물도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지. 자, 2천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천만 원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림 선물을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다시 그림을 저한테 맡기고 2천만 원을 대출을 해갔어. 그럼 그 형이 쓰는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2천이 왔다가 2천이 나갔잖아요. 그게 한 달 새에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자기가 쓰는 돈은 없는 거야. 단지 어떤 그 절차만 있었을 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해줬죠. 자, 그 다음에 2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형한테 줬던 그 선물이, 그때 우연치 않게 그게 그림이 잘 나왔어. 그래서 다른 그림은 가치가 2억인데, 2년 후에 다른 20%는 가치가 2억인데 형 그림만큼 내가 보니까 이거는 30억의 가치가 있어. 30억의 가치가 있어. 형 이거 나한테 맡겨. 내가 20억 대출해 줄게. 그럼 어떻게 돼? 이 얘기 이제 한 거야. 그 형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형 20억 빚 갚는 거야. 2년 만에. 2년 내에 20억 빚 갚을 수 있어. 나한테 2천 투자해 놓고. 힌트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끊었던 술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잘 얘기하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남아있죠. 근데 믿을 그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2017년에 내 모습을 봤으니까. 물론 모습이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입고 다니는 옷은 똑같으니까. 근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자꾸 자본주의 논리로 객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그 돈의 크기를. 우리 창조화력발전소의 술자리 건배사가 선본홍제야. 선본홍제. 자본주의를 선본주의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선본주의로 바꾼 다음에 그 정신으로 홍제, 널리 세상을 구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선본홍제. 선본주의. 선본주의 선자는 선물의 선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본주의 핵심이 뭐예요? 화폐로 객관화가 된다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좋죠. 거래하기는 좋지. 근데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의 마음도, 선물도, 땅도, 배려도, 서비스도 전부 다 그 화폐로 거래가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즉
자본주의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지. 장기 밀매까지 갔잖아요. 장기.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뭐 간접살인, 직접살인, 부분살인, 거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이거를 선본주의로 바꾼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화폐의 객관화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본주의죠. 그림이 참 그 일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건데, 이게 똑같은 사이즈에 이게 한 1호, 한 1호, 2호짜리 그림이라고, 그림 크게 그림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네. 이 사이즈를 제가 두 사람한테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바로 다음날 제가 A한테 준 그림을 그 해에만의 기준 시세가 있잖아요. 제가 책정한 또는 시장이 저한테 제시하는, 그게 이제 2호라고 치면 그게 2억이라고 칩시다. 2억. 누가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A한테 2억짜리 그림을 선물했고 B한테 2억짜리 그림을 선물했는데 두 사람이 저한테 담보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쳐요. 그 똑같은 2호 그림을 가지고. 근데 A는 선본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여. B는 선본주의를 이해를 했어. 그럼 제가 그 그림을 그림 금액을 평가할 때 A는 지금 시세가 2억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는 대출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B는 뭐죠? 선본주의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본주의 논리로 지금 저를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나갈 것 같아요? 이 크기가 시세는 2억인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가치는 한 30억으로 보입니다. 20억 대출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분은 1억 5천 대출해주고 이분은 20억 대출해주죠. 왜 그게 가능하죠? 그림의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추억에서 나온다. 이분한테 그림을 팔 때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를 자본주의로 대했거든. 이분한테 그림을 팔 때 기분이 좋았어. 나를 선본주의로 대했거든. 추억의 값어치가 10배만 되겠어요? 한 10,000배 되죠, 10,000배.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0,000배까지는 드릴 수 없지만 여기는 2억 대출해주고 여기는 10배, 20억 대출해줄 수 있죠. 빨리 빚 갚고 일어서라고. 이게 선본주의입니다. 선본주의. 선본주의는 무엇보다도 뭐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거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심이어야 되고, 진심 후원이어야 되고, 화가 된 후원이어야 되고, 또 예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예의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죠. 진짜 선본주의를 이해하고, 진짜 제 그림 화가 후원 또 그림 거래를 통한 유토피아를 조금이라도 믿는가,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그걸 믿는다면은 그거는 선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본주의를 이해했다. 우리 그 창조화력발전소의 정관회가 선본홍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유토피아라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에 정관회 들어가요. 예전에 정관 제가 낭독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바뀌긴 했는데 한번 저기 법원에서 반려돼가지고, 왜냐면 이 정관이 이상하다. 왜 돈을 벌겠다는 얘기가 없냐 이거죠. 처음에. 그래서 반려됐다니까요. 아니 회사 정관이면
알겠어. 뭐 선본 홍제 그래. 너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어쩌고저쩌고 알겠는데 이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이걸로 어떻게 해서 이윤을 낸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됐다니까요. 법무부에서. 이 회사 주식회사 정관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바꿨냐면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수익 사업을 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갤러리, 뭐 예술 창작 지원 사업, 뭐 갤러리, 뭐 무슨 부동산 임대업 등등등 한 6가지를 집어넣었어요. 뭐 농산물 제가 그 전투식량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근을 준비해. 그래서 농산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수익 사업을 한다라고 여섯 줄의 항목을 집어넣은 거죠. 위의 목적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 이거는 회사의 정관이 맞다. 지금 자본주의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아니, 회사가, 자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이상한 건지. 자기, 그, 경제라는 게 경제 재민의 준말인데, 경제라는 것이 원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경제는 유토피아를 위한 단어예요. 근데 경제가 지금 어떻게 타락해버렸어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거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잘 움직이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가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타락이죠. 경제라는 말에, 물론 이제, 이코노미라는 게 이제 그 좀, 원래 살짝 좀 가족 이기주의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어로 봤을 때. 근데 동양권에서 경제라는 말은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단어예요. 경제 자체가. 그래서 진짜 경제에 어울리는 회사의 정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주식회사의 특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정관을 수정하라 이렇게 반려하는, 네, 그런 아주 우리 회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정관을 빠꾸 당했다. 빠꾸. 한마디로. 야, 이거 정관 이거 안 돼. 이거 주식회사 정관 아니야. 다시 써. 이렇게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빠꾸를 당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회사가 바로 창조화력발전소입니다. 이상입니다.